안녕하세요, 한상기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차는 더 뉴 메르세데스 벤츠 E클래스입니다. E클래스는 벤츠라는 브랜드의 간판이기도 하지만 국내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수입차입니다. E클래스는 원래 인기가 많은 차였지만 현행 모델이 나온 2016년 이후에는 더 높은 판매를 보이고 있습니다. E클래스는 지난 몇 년 동안 제네시스 G80이랑 거의 판매가 비슷했고요. 부분변경 모델의 출시를 앞두고 있는 올해 상반기에도 수입차 판매에 1위를 했습니다. 그 정도로 국내에서 꾸준하게 잘 팔리는 모델입니다. 2018, 2019년에 중국을 제외하면 E클래스가 가장 많이 팔린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이번에 출시된 더 뉴 E클래스는 현행 모델의 페이스리프트고요. 외장 디자인의 변화와 안전장비, 편의장비의 추가 등을 통해서 상품성을 높였습니다. 국내에는 총 6개 엔진이 출시가 되고요. 이번 시승회에서는 220과 350을 번갈아 가면서 시승하게 됩니다. 이미 사진이나 영상을 통해서 보셨겠지만 E클래스는 이번에 부분 변경이 되면서 외장 디자인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외장에서는 디테일이 변하기도 했지만 그 이미지의 변화가 생겼습니다. 근데 누가 봐도 E클래스인 것을 알 수 있을 정도로 디자인의 정체성은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고요. E클래스는 사진으로 봤을 때 뭔가 어색한 느낌이 있었던 게 사실인데 실물로 보니까 사진보다는 훨씬 낫네요. 보통 벤츠의 디자인이 사진보다 실물이 낫고 또 볼수록 눈에 익는 경우가 많은데 이 E클래스 역시 그렇습니다. 그리고 보닛의 파워돈 때문에 전면의 모습이 좀 더 강인해 보입니다. 기존처럼 전면의 디자인은 트림에 따라 다릅니다. 익스클루시브와 아방가르드, AMG 라인 세 가지가 있는데 확실히 지금 보시는 AMG 라인이 가장 스포티하긴 합니다. 이 세 가지의 그릴 디자인을 번갈아서 보면은 AMG 라인이 가장 스포티하고요. 상대적으로 아방가르드와 익스클루시브는 좀 순해 보이죠. 그래서 좀 스포티한 느낌을 원하시는 분이라면은 AMG 라인이 가장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헤드램프는 멀티빔 LED가 적용이 됐고요. 여기에는 울트라 레인지, 하이빔 기능이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헤드램프의 디자인도 이번에 달라졌죠. 차체 사이즈는 기존과 거의 같은데 조금씩 늘어나긴 했습니다. 전장과 전폭, 전고가 조금씩 늘어났어요. 반면에 휠베이스는 2940mm로 기존과 동일하고요. 참고로 AMG 라인은 일반 모델보다 차고가 조금 낮습니다. 전폭은 조금 늘어났지만 차를 정면에서 보면은 실제보다 조금 좁아 보여요. 반면에 이 후면 같은 경우에는 실제보다 차폭이 더 넓어 보입니다. 트렁크 리드와 테일램프를 비롯해서 좀 직선이 많이 쓰여서 그런 게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후면의 디자인도 트림에 따라서 조금씩 다릅니다. AMG 라인에 비하면은 익스클루시브나 아방가르드는 조금 밋밋하죠. 심플하게 처리가 돼 있어요. 반면에 AMG 라인은 그 디퓨저 형상의 디자인이 적용이 되면서 시각적으로 봤을 때 좀 더 스포티합니다. 후면에서는 테일램프의 디자인이 가장 많이 달라졌어요. 기존에 비하면은 테일램프의 면적이 넓기도 하지만 양쪽으로 더 길게 뻗어 있죠. 그래서 기존 대비해서 좀 더 잘 보입니다. 요즘에 많은 유럽 브랜드의 차들이 그렇듯이 머플러는 장식이에요. 그러니까 안쪽이 막혀 있죠. 근데 벤츠의 이 머플러 장식은 다른 차들 대비해서 그 막혀있는 부분이 좀 더 안쪽에 있어갖고 몸을 좀 숙여야지 이 머플러가 장식인 걸 알 수가 있습니다. 타이어는 미쉐린의 프라이머시 3, 사이즈는 앞이 245에 40R19, 뒤가 275에 35R19입니다. 220은 19인치고요, 350은 20인치입니다. 알로일의 사이즈는 18인치와 19인치, 20인치 세 가지고요. 휠 디자인은 총 5가지가 있습니다. 참고로 220D에 적용된 이 휠 디자인이 좀 독특하고요. 이번 시승에 보니까 타이어가 총 3가지가 있네요. 실내 디자인은 기존과 동일합니다. 바뀐 부분이 크진 않아요. 물론 내비게이션이나 모니터 안쪽에 그 기능들이, 편의 장비들이 조금 더 좋아지긴 했습니다. 현행 E클래스는 출시된 지 4년이 됐잖아요. 근데 아직까지도 이 실내 디자인이 올드하다는 느낌은 별로 없어요. 차에 타면은 좀 반짝반짝하다 그런 느낌을 받고요. 그리고 전에 시승에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모니터와 계기판의 해상도가 좋아서 그것 때문에 실내가 좀 더 좋아 보인다라는 느낌을 받습니다. 모니터는 12.3인치가 적용이 됐고요. 최근에 GLB 10.25인치를 보다가 보니까 모니터가 확실히 커 보이네요. 눈에 좀 잘 들어옵니다. 근데 안쪽에 있는 그래픽이나 디자인, 인터페이스는 동일해요. 지금이 홈 화면이고요. 내비게이션을 클릭을 하면은 이 클래스는 이번에 부분 변경이 되면서 증강현실 내비게이션이 추가가 됐죠. 그래서 기존에 비하면은 길 안내 시인성이 훨씬 좋아졌어요. 예를 들어서 기존 모델 같은 경우에는 갈림길에서 길 안내 그 숫자가 나올 때 상단에만 조그맣게 나왔잖아요. 근데 이 증강현실은 그 앞쪽 분할 화면으로 표시가 별도로 됩니다. 그러니까 앞쪽의 그 화면을 카메라로 찍어서 이 모니터에 별도로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기존에 비하면은 보기가 훨씬 쉬워졌죠. 그리고 이번에 에어 퀄리티 패키지가 추가가 됐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모니터 하단 쪽에 항시 저렇게 표시가 되고요, 숫자로. 그러니까 실내의 미세먼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해서 저기에 표시를 해주고요. 필요할 경우에는 자동으로 내기 모드로 바꾸는 거죠. 이거는 중국이랑 한국에서 판매되는 모델에만 탑재가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웰빙으로 들어가면은 시트 컴포트와 앰비언트 라이트가 나옵니다. 이 시트 키네틱 요 톱니바퀴 모양을 누르면은 여기서 등받이 및 시트 또는 등받이와 시트 개별적으로 선택을 할 수가 있고요. 이 시간도 단기와 중간, 장기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거를 실행을 시키면은 이 등받이와 방석이 좀 지속적으로 이렇게 앞뒤 또는 전으로 움직여요. 그래서 좀 리프레시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이 시트 컴포트는 동반자석에도 적용이 되고요. 무드 조명으로 들어가면은 이거 역시도 다른 벤츠와 동일하죠. 이 밝기로 들어가면은 여기 밝기 설정 영역이 있잖아요. 이거를 체크를 하면은 이거를 개별적으로 바꿀 수도 있고요. 해제를 하면은 동시에 설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무드 조명의 적용 범위는 최근에 나온 차보다는 오히려 좀 적은 편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 차는 송풍구에는 무드 조명이 없죠. 근데 다른 벤츠처럼 무드 조명의 적용 범위가 대체로 넓은 편이고 색깔 자체가 예뻐요. 그리고 정보로 들어가면은 차량과 엔진 연비, 사용 설명서 4가지 탭이 나오는데 이 차량에서는 가속과 제동력을 그 퍼센티지로 보여주죠. 얼마나 가속 페달을 밟냐 또는 브레이크 페달을 밟냐 그거를 숫자로 보여주고요. 여기서 엔진을 누르면은 출력과 토크, 배터리 전압, 부스트 압력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연비고요. 그리고 설정에서 퀵 액세스를 설정을 하면은 차로 유지와 차로 이탈 방지, HUD의 설정 여부를 확인할 수가 있고요. 지금은 후방 카메라 화면이고요. 화질 자체는 기존과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은데 그 세부적인 기능이 좋아졌어요. 예를 들어서 이쪽 분할 화면에 여기 라인이 표시가 되고요. 여기서 이거를 클릭을 하면은 이렇게 앵글을 달리해서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앵글이 꽤 다양합니다. 그리고 자동 주차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는 이제 차만 인식을 해서 자동 주차를 했는데 이 부분변경 모델은 주차선만 인식을 해서 자동 주차가 가능합니다. 송풍구는 최근 벤츠 디자인의 특징과도 같은데 다른 차들에 비하면은 이 가운데 배치된 송풍구의 수가 많죠. 보통 2개인데 이 클래스는 작은 사이즈로 4개를 배치를 했어요. 그리고 여기에 적용된 우드는 표면이 만져보면은 좀 까칠까칠해요. 이게 나무의 느낌을 최대한 살리려고 이렇게 가공을 한 것 같습니다. 실내에서 가장 크게 바뀐 부분이 바로 이 운전대입니다. 기존에 비하면은 이 스포크 부분의 디자인이 크게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이 스포크의 디자인만 보면은 풀 체인지죠. 이 신형 운전대는 이 부분 변경 모델 E클래스에 가장 먼저 적용이 됐고요. 이 림은 두께가 좀 있는 편이고요. 주로 잡는 부분에는 펀칭을 했습니다. 이 펀칭 때문에 좀 더 그립이 좋죠. 이 스포크는 디자인이 꽤 독특합니다. 여기가 좀 뚫려 있잖아요. 그러니까 상하로 나뉘어져 있죠. 이거는 그 예전에 쓰이던 그 벤츠 그릴 디자인과 좀 비슷한 그런 느낌이에요. 근데 사용법은 기존과 동일합니다. 똑같이 슬라이딩을 시켜서 선택을 하고요. 이게 홈 화면이고 이게 뒤로 가기. 그러니까 사용법은 기존과 동일해요. 그리고 운전대에는 패들 시프트도 마련이 되고요. 조절은 전동입니다. 계기판 디자인은 최근에 다른 벤츠와 동일합니다. 모니터처럼 12.3인치 풀 디지털이 적용이 됐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스포크에 있는 버튼으로 이렇게 슬라이딩을 시켜서 메뉴를 확인을 하거나 이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트랙 컴퓨터 창이고요. 그리고 HUD처럼 이 계기판도 크게 3분할이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왼쪽으로 옮겨서 이거를 슬라이딩을 시키면 이렇게 여기서 표시되는 정보를 바꿀 수가 있죠.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표시되는 정보가 꽤 많습니다. 그리고 오른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내비게이션이나 지포스, 트릭 컴퓨터를 좀 더 크게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홈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큰 아이콘들이 뜨는데 이거는 모니터에 있는 아이콘과 거의 비슷하죠. 그리고 여기로 들어가면은 디자인을 바꿀 수가 있고요. 지금 이 클래식이고요. 이게 스포츠입니다. 이 차가 AMG 라인이어서 그런지 시트는 좀 스포티한 성향이에요. 성인 남자 기준으로 시트의 크기가 충분하긴 한데 좀 타이트한 그런 착좌감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몸을 지지해주는 기능성이 좋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시트는 그 좌우의 그 서포트가 시각적으로 보기에도 좀 강조되어 있죠. 시트의 쿠션은 약간 좀 탄탄한 편이고요. 포지션도 좀 많이 내려가는 편입니다. 그리고 방석의 앞부분도 전동식으로 길이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무릎 공간을 비롯한 2열의 거주성은 성인 남자에게도 충분한 수준입니다. 제가 앉으면 무릎과 앞시도 사이에 주먹이 2개 반 정도가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인 남자 기준으로 봤을 때 2열의 레그룸이 부족한 건 아닙니다. 시트 좌우의 폭도 괜찮고요. 근데 그 방석의 길이가 좀 짧아요. 특히 이 차의 급이나 휠베이스를 생각을 하면은 그 2열 시트의 방석이 짧은 거는 좀 아쉬운 부분이죠. 트렁크 용량은 540리터고요. 기존과 같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들어가는 쪽에 그 폭이 넓어요. 그리고 이 트렁크 용량은 5 시리즈나 A6와 거의 비슷합니다. 예, 지금 타고 있는 차는 210D고요. 4기통 디젤인 걸 감안을 하면은 공회전 때 엔진 소리는 조용한 편입니다. 그러니까 엔진 소리가 좀 잔잔하게 들어와요. 그리고 기존과 비교하면은 이 공회전 때 엔진 소리는 조금 더 줄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리고 진동 대책 역시 좋은 편인데 운전대나 시트로 전달되는 진동이
없는 건 아니지만 아주 가늘게 전달이 됩니다. 그래서 공회전 때 진동 대책이나 엔진 소리는 꽤 좋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에어컨을 키면은, 보통 디젤은 에어컨 키면은 진동이 더 늘어나는 경우가 좀 많은데, 이 차는 에어컨 켜도 뭐 거의 비슷하네요. 약간 늘린 것 같긴 한데 이 정도면 뭐 거의 비슷하다고 해도 무방합니다. 제가 오면서는 이 350을 먼저 탔기 때문에 그 차를 말씀드리면, 그 차도 엔진 소리가 공회전 때는 꽤 조용해요. 진동도 없고. 최근에 타본 그 벤츠의 가솔린 엔진은 공회전 때 엔진 소리는 좀 크지만 공통점이 진동은 굉장히 적은 거였는데, 그 2350도 공회전 때 진동 대책은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소리도 그렇게 큰 편은 아니고요. 그래서 220과 350 모두 기존에 비하면은 이 진동 대책과 소음 또는 방음은 더 좋아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지금 220은 좀 짧게 타봤지만 좀 미리 성급하게 결론을 내리면은 두 차 중에서는 350이 훨씬 낫네요. 이 주행 느낌이. 350이 뭔가 220이 350보다 하체가 조금 더 단단한 좀 그런 느낌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은 보편적인 승차감으로는 이 350이 더 나을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소음이라든가 진동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그 가솔린 이 350이 낫지만, 전반적인 주행 질감도 그 이 350이 더 낫지 않나 싶습니다. 승차감 포함해서요. 예, 확실히 이 350 타다가 220 타니까 좀 심심하긴 합니다. 기본적으로 동력 성능이 350보다 좀 느리잖아요. 디젤이어서. 그리고 그 가속할 때 그 반응도 좀 차이가 많이 나죠. 이 350 같은 경우에는 그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적용이 돼갖고 추월 가속할 때, 예를 들면 킥다운 할 때 그 반응이 한결 빨라요. 보통 유럽의 브랜드들은 요즘에 48V 많이 사용을 하잖아요. 근데 그게 실제 주행에서 체감이 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은데, 이 350 포매틱은 실제 주행에서 그게 좀 체감이 많이 됩니다. 특히 추월 가속할 때, 킥다운 할 때, 그리고 낮은 속도에서 출발할 때도 그 효과가 있습니다. 근데 그 어느 정도 속도가 붙은 상황에서 추월을 하려고 킥다운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가끔 가다가는 좀 그 반응이 느린 경우가 있어요. 물론 이게 컴포트와 스포츠 플러스의 차이가 좀 각각 다르긴 한데, 예를 들어서 스포츠 플러스에서는 반응이 가장 빠르죠. 이게 컴포트와 스포츠 플러스는 그 중간에 있는 스포츠가 의외로 약간 좀 애매해서 티가 별로 안 나는 경우가 있는데, 이 차는 이 350 같은 경우에는 그 스포츠 모드에서도 좀 차이가 많이 나고요. 스포츠 플러스에서는 좀 더 반응이 빨라집니다. 그리고 이 350은 저속 또는 고회전으로 쭉 가속을 할 때 들려오는 그 소리가 조금 달라요. 아무래도 전기 모터가 더해지다 보니까 통상적인 그 엔진만 있는 차와는 그 소리가 조금 다르죠. 그리고 요즘에 아우디도 48V 많이 사용을 하잖아요. 그 소리와도 조금 다르고요. 그래서 아주 고회전이 아닌 조건에서는 이 350의 전반적인 방음은 괜찮은 편이고요. 그리고 350과 220을 바로 이어서 타다 보니까 그 전체 방음은 이 220이 조금 더 약하지 않나 싶어요. 그러니까 노면 소음은 좀 비슷한 것 같은데, 그 전체적인 외부 소음이 이 220이 조금 더 크게 느껴집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처럼 저속으로 천천히 주행을 할 때 그 차들 지나가는 소리 있잖아요. 그게 조금 더 많이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옵션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그 두 차는 사양이 조금 다른데, 2350 HUD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새로운 버전인데, 그 신형 GL이 보면은 전면에 그 3등분 돼 있잖아요. 3분할로. 그래서 되게 눈에 잘 들어오거든요. 크기도 크고. 350의 그 HUD가 거의 그와 같은 방식이에요. 크기는 GL이보다 조금 작은 느낌인데 눈엔 좀 잘 들어옵니다. 그 HUD에 표시되는 정보도 굉장히 다양하고요. 그리고 증강현실 내비게이션의 유무에도 좀 차이가 있습니다. 이 차는 지금 없거든요. 없으니까 이것도 좀 되게 허전하네요. 있다가 없으니까. 참고로 기존의 벤츠 내비게이션은 되게 그 보기가 좀 안 좋았거든요. 눈에 좀 잘 안 들어왔죠. 근데 그 증강현실 들어가니까 눈에 훨씬 잘 들어옵니다. HUD로 보는 것 뿐만 아니라 이 모니터에 표시되는 그 정보가 훨씬 더 좀 잘 들어와요. 예를 들어서 주행을 하다가 이제 빠지는 시점이 되잖아요. 그러면 한쪽 편에 그 길 안내 표시가 나타나는데, 이게 보통 그래픽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 이거는 딱 앞쪽에 화면을 카메라로 찍어서 이 모니터로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기존에 비하면은 훨씬 보기가 좋은데,
개인적으로는 그냥 핸드폰이 더 보기가 편한 것 같아요. 기존에 비해서 훨씬 좋아진 건 맞지만 오토홀드 상태에서 이 풀릴 때의 감각은 꽤 자연스럽습니다. 그리고 엔진이 재시동될 때 그 움직임도 적은 편이고요. 이 엔진이 재시동될 때의 그 움직임은 오히려 이 220이 350보다 더 적은 것 같아요. 350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엔진이 ISG로 재시동될 때 이 시트 그 방석이 앞뒤로 좀 짧고 강하게 이렇게 움직였는데 이 220은 오히려 그거보다 좀 덜 움직이는 것 같아요. 좀 느낌의 차이가 있긴 하지만 350과 220 모두 하체의 세팅은 좀 탄력이 있는 단단함이라고 표현을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렇게 부드러운 그런 세팅은 아닌데, 그래서 이번에 보면은 기존 모델보다 하체는 약간 좀 더 단단해지지 않았나 싶어요. 근데 승차감으로 보면은 역시나 소음 빼고 350이 좀 더 낫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히려 이 차가 하체는 약간 좀 더 단단한 게 아닌가 싶어요. 이 차의 경우 쭉 가속을 해보면 이렇게 4000rpm까지 쓰면은 보통 가솔린이든 디젤이든 엔진 회전수를 좀 쓰면은 그 비례해서 엔진 소리가 커지잖아요. 근데 이 차는 4000rpm까지 돌려도 그거와 비례해서 엔진 소리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특히 디젤 같은 경우에는 고회전을 쓰면은 뭔가 좀 깨지는 소리도 나고 진동도 늘어나고 그런데 이 차는 그렇진 않네요. 그리고 350과 이 차 모두 차로 유지 기능이 적용이 됐습니다. ACC를 작동을 하면은 자동으로 실행이 되고요. 계기판 아래쪽에 녹색으로 이렇게 운전대 그림이 뜨죠. 예전에 벤츠 시승할 때 느꼈던 것처럼 이 차 역시도 이 차로 중앙 가운데를 굉장히 좀 잘 지키는 편입니다. 이게 아마 법규가 바뀌어서 예전에 비하면은 유지 시간이 첫 번째 경고 시점이 좀 줄어든 것 같은데, 어쨌든 이 가운데 지키는 능력이 꽤 좋아요. 직진이든 또는 구분길이든. 그리고 이번에 표지판 인식 기능도 추가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표지판을 카메라로 인식을 해서 그 속도를 자동으로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사용할 때 줄이는 거죠. 예를 들어서 톨게이트 접근할 때 그때 자동으로 속도를 줄여요, ACC가. 그래서 기존에 비하면 이런 ADS가 더 좋아졌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존 모델처럼 운전 중에 그 시야도 꽤 좋습니다. 그러니까 전방이 좋은 건 물론 사이드 미러를 통한 측면 시야나, 그리고 이 룸미러가 좀 되게 잘 보여요. 후방이. 이 차가 뒷유리 면적이 좀 넓은 편인지 어쨌든 후방 시야가 꽤 잘 보입니다. 이번에 E클래스 부분변경 모델을 타보니까 과연 잘 팔릴만 하구나 라는 생각이 드네요. 왜냐하면은 E클래스는 그 전반적인 상품성이 좋아요. 특히 이번 부분변경 모델은 그 ADS나 그런 게 더 좋아졌잖아요. 내비게이션도 그렇고. 그래서 기존 대비해서는 좀 더 잘 팔릴 게 확실하고요. 사실 기존 모델도 부분변경을 앞뒀지만 그래도 계속 판매 1등을 했잖아요. 올해 상반기도 1등이고,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E클래스가 수입차 업계의 그랜저죠. 거기다가 BMW 5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부분 변경이 되면서 몇 가지 편의 장비가 좀 빠졌잖아요. 예를 들어서 서라운드 뷰 같은. 반면에 E클래스는 이번에 부분 변경이 되면서 편의 및 안전 장비가 좀 더 추가가 됐고요. 가격 상승도 소폭에 그쳤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비하면은 상품성이 좀 더 좋아졌다고 하겠습니다. 어쨌든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번갈아서 타보니까 220보다는 350이 훨씬 낫네요. 거의 모든 면에 걸쳐서. 이번엔 시승이라서 좀 짧게 타봤고요. 다음에 따로 빌려서 자세하게 찍어보겠습니다. 예, 이로써 벤츠 더 뉴 E클래스의 시승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